안녕하십니까, 이종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에 따른 실적 부진 우려와 주가 선 반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최근 신고가 등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하이브 등 K 콘텐츠 관련 종목의 공통된 특징 등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반도체 디램 가격의 하락에 따른 우려로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하락을 시켰다라는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시장 조사기관 트렌드포스가 지난 28일날 PC용 디램 범용 제품 DDR4 8GB의 10월 고정 거래 가격이 지난달보다 0.39달러 하락한 3.71달러를 기록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전분기 대비 한 9.5% 정도 하락했는데,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에 처음이라고 했죠. 이렇게 디램 가격의 하락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 거기에 따라서 크레디트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12만 6천원에서 한 11만 1,000원 내린 11만 5천원으로 하향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크레디트 스위스의 리포트 보고서를 보면요, 전체 메모리 반도체 제품 평균 가격이 올 4분기에만 한 5% 정도 하락할 전망이라는 내용과 함께 내년 1분기까지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2분기부터는 반등할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요. 자, 지난번 한번 방송을 통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던 삼성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내용 보면은 4분기 디램 가격이 크게 하락할 거라는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으나 생각보다 덜 빠질 거라는 전망이 제기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죠. 여기 보면은 PC와 모바일 디램 가격은 보안 및 서버 디램은 5% 미만 하락률을 보일 거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또 오늘 10월 달에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됐는데, 수출 같은 경우가 555억 달러였어요. 그렇죠? 월 기준 역대 위라고 그러죠. 전년 동월 대비해서 한 24% 증가하고, 특히 품목별로 보면은 반도체는 28%나 증가하면서 16개월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반도체 가격의 수출이 계속적으로 10월 달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아까 말대로 4분기 내년 1분기까지는 디램 가격이 지금 전망치처럼 뭐 큰 폭은 아니더라도 하락세가 나올 가능성은 전망이 많기 때문에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자, 거기에 따라서 주가도 하락을 한다라기보다는 저는 우리가 지난 방송을 통해서 언급했듯이, 자, 이것이 위의 차트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하고 주가의 상관관계인데요. 자, 삼성전자가 역대로 영업이익이 가장 많이 나왔던 때가 2018년도 58조 원이에요. 그리고 29년도에 27조 반토막 났죠. 그 전년이 17년에는 53조. 근데 주가는 보시다시피 2017년 말에 고점을 찍고 2018년 말에는 최근 가장 낮은 저점을 형성했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도에 영업이익이 58조로 삼성전자가 생긴 해 가장 많은 영업이익이 발생을 했는데, 주가는 오히려 2017년 1월 고점으로 1년 내내 하락을 했다. 실적은 더 좋아졌는데,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2019년에는 실적이 18년에 반토막 또 더 났는데 주가는 오히려 상승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디램 가격의 가격 하락에 따른 실적 부진으로서 주가가 지난 1월 달에 96,800원 고점을 향상한 이후에 지금 9개월, 10개월째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선 반영되고, 또 주가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실적에서 선 반영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레디트 스위스에서 나온 리포트 또는 뭐 삼성도 그렇고 많은 증권사가 디램 가격 저점을 1분기로 많이들 보고 있죠. 그래서 1분기 저점을 찍고 2분기부터 회복을 해준다 그러면은 6개월도 안 남았기 때문에 이미 주가는 바닥을 먼저 치고,
서서히 상승 국면돼서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저는 지속적으로 관심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여기 아래 부분 보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요. 자, 역사적인 고점 부근에서 0.9%만 상승, 거의 역사적 고점 수준에 맞다르면 돼요. 그러면 이것이 역사적 고점이 돌파가 되면은 반도체, 그죠? 삼성전자를 비롯한 하이닉스, 그리고 우리가 많이 강조를 해드렸던 소재 부품 장비주들, 그죠? 주가도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다. 특히 삼성전자가 주가가요, 영업이익이요, 올해도 한 50조 원 정도 보고 내년에도 더 좋아지고, 그렇죠? 만약에 올해가 고점 50조를 찍고 내년, 내후년 실적이 부진하다 그러면은, 물론 지금 여기서 주가가 강한 반등세보다 한 번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지만은, 내년에는 56조, 내후년에는 한 65조까지 미래세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이미 바닥을 조금 확인한 것이 아닌가 해서 7만원 밑에, 오늘 뭐 7만원 살짝 하회는 했지만요, 7만원 밑에서는 조금 메리트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 또 필라델피아 미국 반도체 지수를 봐도 다시 또 고점 돌파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반도체에 대해서죠, 이 실적, 반도체 가격 하락에 따른 실적 부진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요 반도체 종목의 기술적 분석상을 보면요, 자, 요 지금 이제 위에 있는 차트가 네페스 아크, 그리고 그 밑에가 하나 머트리얼즈인데, 아마 대부분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종목군들이 이런 형태가 많을 거였죠. 저점에서 치고 올라와서 2, 3일 올라와서 양봉 만들어주고 이틀 조정받는 모습이죠. 이러한 종목, 그래서 거래량 오늘 크게 감소하는 모습들, 아마 대부분 이런 종목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통 준비된 상승은 조정이 짧으면 하루 이틀, 길면은 2, 3일, 오늘까지 이틀 조정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에 따른 부담감이 있어서 뭐 목표 주가를 삼성전자를 낮추고 있지만은, 이것은 이미 주가에 지난 1월달 고점치고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선 반영이 돼서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든다면은 오히려, 그죠? 이틀 조정이고 내일부터는 우리가 한번 상승 반전을 기대를 해도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또 재료 면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오늘 뭐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지만은 이 파운드리 쪽에 이 규모를 크게 확대를 한다 그러죠. 지난 2026년까지 17년 대비 약 3배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 현재는 1.8배라 그러죠. 2017년 대비해서. 그러면 앞으로 한 5년 동안에 더 큰 폭의 확산을 할 수 있다라는 그렇네요. 또 SK 하이닉스도 이 파운드리 업체인 키 파운드리 지분을 한 5,700억 주고 인수했죠. 그래서 이 메모리 반도체는 내년 1분기까지는 이 현물 가격의 하락으로 좀 실적이 부진할 수 있지만은, 바로 이 비메모리 분야인 파운드리 쪽은, 그렇죠? 계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하고, 지난 3분기 실적도 역대 최대 매출이 나왔죠. 그리고 4분기도 한 10% 더 좋아질 걸로 보고 내년에는 더더욱 좋아진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 파운드리 관련된 종목군들, 특히 삼성과 연결된 그러한 종목군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봐야 되고, 지난번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할 때도요, 이 SK 하이닉스에서 보면은 이 메모리 반도체 고점론에 선을 그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여기 보면 최근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우려가 있음에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며, 앞으로도 메모리 수요 증가세를 전망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 그래서 이 공급 유연성, 그러니까 만약에 수요가 적어져서 그래서 가격이 하락한다 그러면은, 뭐 우리가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DRAM의 생산량 70% 이상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급을 줄이면 되기 때문에 이 현물 가격의 하락세는 뭐 큰 폭의 우리가 우려했던 만큼은 나오지 않을 거라는 그런 전망이죠. 그러한 부분에서 주가는 이미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고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자,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종목군들이 한번
장대 양봉이 나오고 이틀 조정을 잘 받고 있는데 그 중에 기술적 분석도 그렇고 그리고 실적 부분도 그렇고 재료면도 그렇고 한번 네페스 아크가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번 네페스 아크 한번 해산 내용을 보면요. 이 네페스 아크는 바로 이 네페스의 테스트 사업 부분이 물적 분할을 해서 작년에 새롭게 상장한 회사죠. 이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전문 기업으로서요. 이 전력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구동칩, 시스템, 온칩 등 영역의 반도체 테스트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모회사인 네페스. 네페스는 이 패키징 쪽이죠. 그래서 이 패키징 그리고 테스트, 이 턴키 솔루션을 제공한다가 한 자리에서 맡기면 다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자, 네페스 아크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 반도체 종목 중에서 덜 하락했던 이유, 특히 또 9월 달에는 상승의 모습이 나왔던 이유가 바로 요것 때문이죠. 지난 9월 10날 그죠? 테라다이 외 4개 회사로부터 장비, 테스트 장비를 양수 계약을 995억 주고 좀 맺었다는 내용이에요. 이 지금 네페스 아크의 자산 총액이 3천억이기 때문에 거의 뭐 1,000억이면은 한 33% 정도 대규모의 장비를 들여오기로 양수 계약을 맺었다. 그만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하는 거겠죠. 보통 이렇게 내가 3천억이 자산이 있는데 그중에 1,000억 정도의 장비를 구매를 할 정도면은 이 상대편의 회사, 그러니까 테스트를 맡기는, 반도체 테스트를 맡기는 회사한테 어느 정도의 물량이 확보됐기 때문에, 그렇죠? 때문에 이런 장비를 구입한다. 구입하면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뒤에 차트 한번 보고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지난 9월 달에 주가가 다른 반도체 종목보다 상당히 힘이 좋았다라고 보시고, 그리고 실적 부문을 봐도요. 올해 영업이익이 331억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82%나 증가할 걸로 신한금융투자에서 내다보죠. 자, 요거는 이제 미래에셋 대우증권에서도 올해 영업이익을 310억, 작년에 87억이었어요. 그거에 비해서 상당히 좋죠. 자, 이 모회사인 네페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적자 한 5억 정도, 그리고 작년에는 36억 적자 났는데 내년에 855억이기 때문에 3분기도 적자가 나오기 때문에 실적 발표할 전후로 해서 네페스 우리가 관심 갖자라는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 부분에서 네페스보다는 네페스 아크가 올해도 실적이 작년에 87억에서 310억까지는 크게 좋아진다. 또 하나 여기 보면은 제가 요거는 뭐 다른 내서 못 찾았지만요. 내 하나금융투자가 아마 네페스 아크 지분을 18.6%를 갖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것이 두 차례 거쳐서 블록세일을 통해서 처분을 하면서 한 0.08% 갖고 있다 해서 여기 보면은 이 인수한 투자자의 시장 내 재매도 가능성을 감안해도 조만간 수급 악화 요인은 해소된 걸로 판단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이제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온 리포트인데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는 수급 악화 요인도 사라졌고 실적도 좋아지고 또 최근에 단기적인 면에서 이 테스트 장비를 또 자기 재산의 자산 총액이 한 33%나 되는 금액을 투자해서 양수 계약을 맺었다. 그죠? 거기에 따라서 이 최근에 반도체 이 생산이 상당히 공급난인데 이 극심하게 부진했던 실적 부분, 특히 이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AP 가동률이 뭐 한 40-50%대에서 4분기에는 70% 후반대에서 80%까지 지속 상승한다. 그러면은 실적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네페스 아크 관심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뭐 그리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삼성 관련 종목에서 유진테크, FST, 뭐 네페스 말씀드렸고 하나마이크론, 월덱스, 코미코 아마 대부분 종목군들이 아까 말씀드린 네페스 아크나 아니면 이 하나 머트리얼즈처럼 이 상당히 크게 뜨고 그렇죠? 조정받는 이틀 조정받는데 자, 요거는 하나 마이크론이죠. 자 보십시오. 이때 우리가 항상 할 때
올라갈 때가 아니라 조정을 받을 때 이게 1차 상승하고 그렇죠? 그래서 거래가 증가하면서 올라갔죠, 주가가. 그리고 조정을 받는데 주가의 조정의 끝마무리는 어떻다? 의미 있는 지지선에서 의미 있는 지지선이 뭐라 했습니까? 대량 거래가 터졌던 가격대 있다죠. 그리고 이 이동평균선, 그리고 정고점, 그죠? 이 정고점, 전저점 수준. 그러니까 요 선에서 지지하면서 거래 크게 감소하고 다시 증가세. 그러면서 이때 주가가 상승할 때 많이 매수했던 외국인이었던 기관들의 조정받을 때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 만약에 위에서 물량이 나왔다 그러면은 다 팔아먹고 차익 실현하고 나간다고 보여죠. 근데 팔지 않겠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하나 마이크론처럼 이러한 종목의 모습을 찾는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예, 아까 이 네페스 아크 그죠? 아까 말한 대로 9월 달에 이 장비 양수 계약을 맺으면서 주가가 한번 치고 가다가 다시 한번 대밀리고 하면서 최근에도 이 5만원까지는 갔다가요 다시 대밀렸는데 그거를 빠르게 다시 이 정고점 부근까지 왔죠. 자, 그러면서 오늘 거래량 감소하고 그리고 주가가 이틀 조정 받는데 오히려 기관들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아마 내일 정도, 내일 조정이 3일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되지 않아서 내일 마이너스권 뭐 한 47,500원 전후 수준에서는 우리가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자, 네페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네페스도 크게 지난 목요일날 그렇죠? 목요일날 뜨고 금 오늘 이틀 조정받는 모습. 그리고 수급적으로 이 크게 떴던 4% 떴을 때 외국인 기관들이 67,000주, 21,000주 들어왔는데 이틀 조정받을 때 전혀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 이러한 부분들. 유진테크, 아마 제 방송 오래든 아십니다. 자, 이 종목은 이제 플러스권 조정을 이틀 남들은 마이너스권 조정을 받는데 얘는 플러스권 조정이죠. 그만큼 힘이 강하대. 예, 45,000원 수준에서는 당연히 쉬어가야 되는 가격대인데 마이너스 조정이 아니라 플러스권 조정이다. 이러한 부분도 그만큼 힘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월덱스도 지금 이틀 조정, 원익 QNC, 그죠? FST, 그리고 코미코, 그죠? 그리고 아까 말한 이제 이 하나 머트리얼즈, 그죠? 하나 머트리얼즈도 같다.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들에서 반도체가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으로 실전 부진이 우려가 되지만 이미 주가에 선 반영이 돼서 상승으로 전환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지금 이틀째 조정이기 때문에 내일서부터는 우리가 마이너스권에 한번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오늘 K 콘텐츠 상승률 분석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몇 번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제 K 콘텐츠 말하면서 자, 과거 2014년도에 화장품 갖고 비교를 해드렸죠. 자, 2014년도 화장품 주가가 뭐 코리아나 같은 경우 15배, 그리고 한국 화장품이 14배, 아모레 퍼시픽가 우량한 종목도 한 5배, 한국 콜마도 5.5배 정도, 기간은 1년에서 1년 반 사이 정도. 요게 이제 코리아나 월봉상인데요. 2014년도에 한 1년 반 만에 15배가 올랐다. 근데 이때 화장품 가격 주가가 크게 올라간 배경이 바로 이 해외 진출에 따른 실적 증가죠. 근데 단순히 화장품 자체 경쟁력이라기보다는 한국 문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끌어올렸던 것만큼 최근에 이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마이네임이라든지 이 드라마가 흥행을 하고 있고 또 이 BTS를 필두로 한 그죠 콘텐츠 공연들이 또 재개가 되면서 또 이 K-엔터, K-드라마, 또 K-게임들 그죠 이러한 종목군들이 지금 시장에서 크게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데 이 아까 말한 15배에서 14배 뭐 작게는 5배 화장품이 올라갔는데 K-엔터 종목들 보면은 최근 상승세. 이건 아마 지난번에 방송할 때니까 아마 좀 수익률 차이는 좀 날 거예요. 뭐 큰 차이는 안 날 겁니다. 하이브가 한 150% 정도, SM이 한 4배 정도, YG엔터가 한 뭐 3배 좀 안 되네 2.5배 정도 상승 모습 보였고 K-드라마 같은 경우가 위즈스토어가 한 10배 정도 올랐죠. 뉴도 한 뭐 10배 정도, A스토리가 최근에 많이 올다가 최근에 조금 이제 드라마 지리산 때문에 좀 하락하는데 이것도 한 10배 이상 올랐고
덱스터도 7배 정도 오르고 제이콘텐트리가 한 2배 정도,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가장 적게 오른 뭐 한 80% 정도죠. 그러한 관점에서 최근에 에이스토리랑 같이 드라마 이 지리산 때문에 에이스토리도 그렇고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도 시장 다른 종목에 비해서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저는 뭐 계속적으로 관심 필요하고, 또 K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위 메이드가 한 20배 넘게 올랐죠. 예, 그리고 펄어비스도 한 뭐 3배 정도. 그죠? 그래서 그 중에 덜 오른 넷마블이라든지 크래프톤, 그죠? 뭐 NHN도 어제 그제 이틀 금요일과 오늘 좀 크게 올라가는 모습.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최소한 1년에서 1년 반 동안 지난 하장품이 올라갔던 주가만큼, 그죠? 이 다른 여타 종목군도 올라갈 수 있는데, 많이 올라간 것은 조금 경계를 하면서 좀 새롭게. 예, 그러면 이 테마 중에서 K게임즈는 많이 올라간 게 뭐 한 21배짜리 있죠. K드라마도 뭐 10배 넘어가는 거 있죠. 근데 K엔터 쪽은 그나마 상승률이 적기 때문에 좀 안정감 쪽으로 K엔터가 낮다라는 지난번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아까 말한 뭐 K드라마나 K게임 중에서도 좀 대형주 쪽으로, 그죠? 우리가 관심 필요하다는 말씀 드려요. 자, 여기 아래 노란색 보면 회원가입 문의 있죠. 맨 뒤에 유료 회원 안내문 올려드렸으니까요.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서 목표가는 이렇게 한번 정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K 콘텐츠 많이 올라간 종목과 조금 못 올라간 종목군들 수익률 차이가 좀 크게 나고 있는데요. 그 차이를 보면은 최근에 보면 이 메타버스하고 연결이 됐거나 블록체인 또는 인수합병 얘기가 나온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오늘 다시 한번 역사적 고점에 지금 도달을 한 그런 모습인데요. 우리가 뭐 공연이라든지 뭐 그런 것, 앨범 발매라든지 그런 것도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타버스, 블록체인 뭐 이러한 쪽에 지금 흐름이 시장에서 인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내년 1분기에는 이버스와 V라이브의 통합이 예정되어 있으며, 향후 플랫폼의 진화 및 메타버스 그리고 대체 불가능 토크 사업으로서의 확장성이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게임 중에서 가장 많이 올라갔던 위메이드 역시, 그죠? 대체 불가능한 토큰,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신작 미러스4에 흥행이 되고 있죠. 펄 어비스도 이 메타버스 기술을 탑재한 신작 도깨비. 그러니까 크게 올라간 종목군들은 바로 이 메타버스, 블록체인, 인수합병 그러한 것들과 연결이 돼 있다. 그러면 하이브가 아까 말한 대로 메타버스, 대체 불가능한 토크죠. 이러한 사업으로 확장성이 기대가 된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수익률 여태껏 작년 저점 대비해서 올라온 폭도 이렇게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물론 다른 여타 종목보다는 크겠지만은 작년에 신규로 상장하고 해서 했지만은 이 종목은 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그죠? 자,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인수합병, 카카오 게임즈가 오늘 한 10% 정도 올랐죠? 이것도 인수합병 얘기예요. 크래프톤도 인수합병, 그죠? 이 카카오 게임즈, 크래프톤도 오늘 한 1.8% 정도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SM도 마찬가지죠, 그죠? 여기 보면 SM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OTT가 한국에 진출하고 하면 또 내용이 있는데 조금 여기에 좀 빠졌네요, 그죠? 요 종목도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 보면은 SM 엔터테인먼트도 메타버스 플랫폼화를 나설 예정이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크게들 올라가는 것이 바로 메타버스, 블록체인, 인수합병 그러한 관련된 K 콘텐츠 종목군들이 다른 여타 이 K 콘텐츠 종목군보다 많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게임빌도 그죠? 우리가 자, 이 종목군들 아마 제 방송 계속 보신 분들은 이 종목군들 그죠? 게임빌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이 대체 불가능 토크 거래소의 다양한 연관 사업을 시너지로 강화할 것이라는 그러한 전망이죠. 그래서 16% 최근에 게임빌 움직임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군에서 될 수 있으면은 메타버스, 블록체인, 인수합병 관심 종목에 넣어 놓고 그리고 이
그 중에서 조정을 받는, 올라갈 때가 아니라 조정받을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나는 변동성 큰 거 싫다 하시는 분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뭐 하이브, 스튜디오 드래곤, 넷마블, 그리고 크래프톤, 그리고 SM, 그죠? 이러한 위직 스튜디오는 좀 변동성 크고,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군들로 자기 투자 성향에 맞게 종목을 선택을 하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근데 우리가 방송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이 K 콘텐츠, 팝, 드라마, 게임 이러한 종목군들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대형주가 쉬어야 된다. 만약에 대형주 쪽이 치고 가면 얘네들 좀 조정 받을 거예요. 그래서 뭐 주식 투자 돈을 벌기 위한 건데 한 종목 많이 갈 거야. 다 내 재산을 다 투자하면 좋지만은 리스크는 그만큼, 그래서 분산 투자할 때 아까 말한 대로 반도체라든지, 그죠? 아니면 뭐 우리가 삼성전기, 기아 이런 대형주 종목 하나 있고, 그죠? 그리고 이런 K 콘텐츠에서 뭐 K-팝이 됐던 드라마가 됐던 게임 주제에서 또 비중 일정 부분이 있고, 그리고 기타 종목군들로 또 한두 종목에서 한 4개 내지 5개 종목 비중 조절만 하시면서 끌고 가면은 시장보다 수익률을 크게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건 현대투자의 유료원 안내인데요.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아마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시는 분들, 그죠? 한번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